안녕하세요. 맥키너지 투자클럽입니다. HLB 4월 5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샌디에고에서 개최되는 AACR에서 이 계열사인 테라퓨틱스 생명과 엘레버 테라퓨틱스가 연구 성과 발표 소식이 있습니다. 자, 테라퓨틱스의 교무세포종, HLB 생명과학의 대장암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 엘레버 테라퓨틱스는 이 약동학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에 AACR, 5월 달에 이제 아스코, 6월 달에 바이오 USA,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뭐 에스모, 이런 식으로 이제, 굵직굵직한 이제 학회가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제 R&D 모멘텀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이제 AACR은 4월 5일부터 10일까지 샌디에고 이제 컨벤션 센터하고 이제 캘리포니아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항서제약뿐만 아니라 HLB 계열 종목들도 참여를 해서 연구 성과 발표가 있는데 이 내용들을 조금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이제 그룹 쪽에서는 테라퓨틱스, 생명과 그 다음에 HLB 이제 자회사인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이제 이번 AACR 2024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죠. 자, 테라퓨틱스는 이제 파이프라인에서 중요한 게 이제 3상 단계에 있는 안구건조증, 그 다음에 신경영양성 각막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상에서 이 가장 중요한 교모세포종이 있습니다. 자, 5년 생존율 자체가 이 뇌종양 중에서도 가장 악성인 이제 교모세포종은 뭐 7% 이렇게 미만이기 때문에 1상이나 2상에서 효과만 좀 좋아도 빠르게 이제 FDA에 NDA 신청을 뭐 할 수 있는 유력한 어떤 부분이 이제 교모세포종 암종인데요. 여기를 적응증으로 하는 OKN001과 테모졸로마이드, 여기 이제 병용치료제 임상 이상 관련해서 작년도에도 이제 중간 분석 이후에 지금 최종 결과에 거의 준하는 이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작년 이제 7월에 공개되었던 중간 분석 결과에 이제 주요 이제 그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의 게 6개월 생존 환자의 비율입니다. 그만큼 교모세포종 자체는 지금 이제 언맷 니드가 많고 제대로 된 어떤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요. 다른 암종에 비해서 6개월 생존 환자의 비율, 이걸 이제 목표 기준점 60%로 잡았는데 이게 이제 75.8%니까 기준점을 넘었죠. 그리고 이제 OS 값의 중간 값이 9.3개월로 생존율이 이제 개선되었다는 부분들의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 교모세포종은 생존율이 3% 미만이니까 뭐 과거에는 사실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이제 교모세포종, 뇌종양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다 이제 교모세포종인데요. 거의 뭐 사망을 할 만큼 악성이 높았는데 그나마 이제 치료제가 테모졸로마이드, 기타 이제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에서 국내도 그렇고 이 빅파마들이 많이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성과가 잘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로슈의 아바스틴이라든지 머크의 테모졸로마이드, 이 뭐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신약 허가를 받은 이후에 15년 동안에 이제 새로운 치료제가 지금 그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면요. 교모세포종 치료제 개발이 힘든 이유가 암이 저산소 환경을 유발한다. 요걸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이 보통 이제 암이 이제 증식을 해서 이제 규모를 키우면 이제 산소라든지 영양분들 자체가 암의 어떤 이제 암이 이제 커지게 되었을 때 부분 다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를 못하면 이 저산소 환경이 이제 유발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정상세포에는 발현하지 않는 유도인자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뭐 그 인자 중에서 정상세포에는 없는데요. 이 암 쪽에서만 이제 있는 그 인자가 저산소 유도인자라 해가지고 HIF1 알파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영어로 풀어보면 이제 하이폭시아,
하이폭시아라는 게 이제 저산소예요, 저산소. 저산소고 이제 I가 inducible, 그 다음에 fact. 그 중에서도 뭐 1알파가 있고 1베타가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이 이제 그 리보세라의 기전 설명할 때도 한번 베제프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암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저산소 환경이 되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정상세포에는 없는 HIF1A를 많이 발현하게 되면 요게 이제 신생혈관을 이제 그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저산소 상태니까 이제 암이 이제 이런 산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배제프 관련되는 부분들을 발현하는 중간에 들어가는 이제 전사인자를 HIF1 알파라고 합니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발현이 되면 배제프가 이제 암세포에서 이제 혈관 쪽으로 뭐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간 단계에 있는 이 저산소 유도인자가 이 이제 HIF1 알파라고 해가 전사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거를 이제 억제하게 되면 이런 저산소 환경에서 이제 그 암이 이제 종양 미세 환경을 이제 갖추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정상적인 어떤 사이토카인들이 암세포의 어떤 정식과 이런 부분에 이제 발현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 사이토카인들이 이제 반대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무세포는 뇌종양이니까 정상적인 어떤 이제 기관하고 다르게 이 BBB가 있죠. 그래서 이 약물들이 이 부분들이 못 들어가게 되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약에서도 이 뇌질환 관련되는 부분, 특히 이제 내암 쪽에서는 진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장벽이 있는데요. 이 OKN007 같은 경우에는 BBB를 일시적으로 개방시켜서 이 이제 그 테무졸로마이드와 이 그 OKN001, 007 관련되는 부분들의 병용약물의 약효를 높이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BBB 관련되는 부분을 개방시켜서 약물의 어떤 진입 관련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암에서 중요한 전사인자인 HIF1알파를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관심이 있는 어떤 이제 기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의 R&D 관련되는 부분에서 대장암 항암제로 비임상 단계니까 이제 세포 실험과 그 다음에 이제 뭐 동물 실험을 당해서 이제 유효성, 안전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 중인데요. 그 HLS 요것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R&D를 한 게 아니라 그 NRDO 형태로 이제 받아온 겁니다. 예, 받아와서 이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대장암 세포들이 증식할 때, 암 세포들이 이제 보통 세포보다는 이 증식하는 속도들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단계가 뭐 지원 단계에서 이 DNA를 합성하고 이제 2배로 증가되는 S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휴지기를 거치고 그게 이제 G2기고, 그 다음에 이제 M기가 이제 세포 분열하는 겁니다. 그 염색체가 이제 분배가 된다든지 분열하는 과정으로 이 순환들이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세포 분열의 어떤 특성 단계, 그러니까 G2 단계, 여기까지를 뭐 간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분열기 M기로 넘어가는데, 요 단계를 이제 블락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포 분열 단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 그래서 이제 요 이제 기전 가지고는 폐암 쪽하고 이제 대장암 쪽으로 지금 이제 개발 중인 상태거든요. 보통 이제 대장암 치료제로 이 5 이제 FU, 요게 이제 플루오른 우라실이라고 정맥 주사 형태로 1960년대부터 사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화학요법이죠. 여기에 이제 내성이 생긴 대장암 세포 관련해서 HLS-2001을 처리하면서 암세포 증식이 억제되는, 사실로부터 기존 항암제 어떤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신규 기전의 항암제임을 뭐 확인했다. 그래서 이제 비임상을 마무리하고 올해 사실은 이제 뭐 임상 단계를 진입한다라고 이제 작년에 이제 기사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 중으로 지금
이번에 기사가 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HLB의 자회사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리보세라임에 대해서 약동학, 이 약동학을 보통 이제 PK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동학이라는 게 약이 이제 몸 안에 들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약을 그 체내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흡수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식도에서 위에서 대장 쪽으로 해서 여기 흡수되어서 이제 간 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대사를 하면서 다시 이제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가서 이제 그 이제 끝나고 난 다음 배설하는 요 이제 이 과정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용량이라든지 그 체내 농도 이런 거를 따져 가지고 뭐 하는 부분들이 이제 PK 약동학이거든요. 그래서 리보세라니까 이 간 효소들 간의 대사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수용된 이번 연구는 엘레바 테라피틱스 연구전이 뭐 주도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5월 16일까지 포드파 일정이 남아 있는 그 간암 신약 관련해서 FDA 이 결정을이 뭐 한 달 보름 정도 임박한 가운데 국내 정권사에서 이제 어제 이제 미래셋 관련되는 부분에서 예, 기존의 OS값 22.1개월 요것도 이제 5월달 아스코에서는 23.8개월로 업데이트 관련되는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성을 가지고 이제 허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계열사의 이 R&D 가치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1.86% 하락했고 월봉상으로 이제 4월달 지금 흐름은 일단 이제 음봉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9,029주 정도가 공매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죠.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에 장중에 뭐 12만 9천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예, 금요일에 양봉이 나오지 못하면서 지금 이제 공매도 순보유 장구 수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만 주대 초반 정도를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체결보다 상한이 좀 많았고요. 자, 차트 관련되는 부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어떤 이제 기간들인 만큼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자,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